성덕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천일염의 비밀, 천일염의 비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일염을 많이들 섭취합니다. 좋고 나쁜 점. 또 성덕모가 개발한 천일염을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갖겠습니다. 첫째, 1800년도에 닌절 박사가 소금 주사를 만들었어요. 소금 주사. 그러니까 그것이 천일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천일염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1800년도에 개발해 가지고 2020년까지 왔으니까 그것을 닌절 주사를 맞고 산 사람들이 많은 생명을 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일염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점은 뭐냐? 좋은 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가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소금 있고 천일염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잘못 먹으면 정말 면역을 잃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천일염을 잘 먹으면 면역을 얻고 생명이 자꾸 연장이 됩니다. 그만큼 좋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햇볕에 바닷물을 말리지 않았으면 염전해서 말리면은 증발이 되죠. 바닷물이 증발되면 농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23%, 30% 넘으면 소금이 되거든요. 그 소금이 된 것이 천일염입니다. 그 효과에 말씀드리는데, 천일염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소금자리에 넣죠? 그 소금자리에 넣고, 이제 하루쯤 지나면은 약간 물기가 빠집니다. 바닷물 빠지면은 그것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시중으로 이제 운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일염이 오면서 간수가 빠져요. 간수라는 건 뭐죠? 아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간수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칼슘이 들어있어요. 간수가 빠지면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을 심장을 박동해 주잖아요. 칼슘은 우리 몸에 뼈도 만들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게 같이 빠져요. 그러면 남은 건 NaCl, 천일염만 남아요. 다 미네랄이 빠지고 간수도 빠져,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 또 기타 미네랄은 빠져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나트륨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천일염을 먹는 사람들은 나트륨을 많이 먹어요. 나트륨 많이 먹으면 나트륨은 어떻게 고혈압이 와요. 그래서 오늘날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천일염을 잘못 먹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동해에서 만드는 그 정제염을 만들어요. 그 정제염은 주로 설탕 대신에 많이들 먹죠. 그건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제염 먹으면 무조건 고혈압 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제염은, 성제염 소금은 시장에 아주 하얀 소금입니다. 그거는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또 오늘날 천도의 열하는 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겸도 천도의 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열할 때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칼슘, 마그네슘은 석회질로 변합니다. 그럼 석회질이 우리 몸에 천일염 기능을 작용하냐면 안 하고 혈관에 나쁜 모래같이 이게 혈관에 붙어서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질 않아서 동맥경화, 혈관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칼슘, 칼륨이 석회질이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게 굉장히 천도의 열은
그래서 어떤 주부는요, 집에서 천일염을 볶아 먹는 거 있죠? 심지어 그것까지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 천일염은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도에 구운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나트륨하고 칼륨은 구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트륨하고 칼륨은 1대1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천도 열한 소금은 제가 처음에 이 천일염을 개발할 때 천도에 열을 하니까 나트륨하고 칼륨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바다에서 나온 천일염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에디드해서 칼륨, 칼슘 그걸 다 첨가시켜서 만든 소금이 할렐루야 생소금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칼슘 소금도 있었고, 소금을 수십 가지를 제가 개발해서 만들어서 시판한 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염류 효소를 만들다가 보니까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을 개발을 했어요. 이 땅에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 개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을 어디다 보관하냐?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그리고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 이게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식물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보관했다, 뭐 어떻게 한다 하는데, 나는 천일염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을. 천일염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천도에 그 짠 천일염 속에서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이 살까? 그러네. 그 천도의 열한 소금에서 석회질로 변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들어있는 속에다 천도에 죽지 않는 균이 지금 죽어요. 그런데 천도에 죽지 않고 천도에 천도의 유산균을 그냥 천일염 속에다가 양파를 좀 집어넣었더니 양파를 먹이로 삼고 유산균이 그 유해균을 죽이는 거죠. 유익기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일염 속에 유산균이 있다. 천일소에 유산균을 가둬서 성덕모가 만든 천일염, 성덕모가 만든 유산균 천일염, 이런 이름을 짓고서 한번 시판을 해봤습니다. 시판을 해봤는데 김치에다가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 김치에다가 김치를 해 먹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김치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천일염을 뿌리면 배추가 죽지 않습니까? 배추에 물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배추에다 뿌리면요, 배추에 물이 나옵니다. 그릇에 놓고 배추에 생명액이 들어있는 물 아닙니까? 그 속엔 비타민이 꽉 찼거든요. 그 물을 받아요. 하나 안 버리고. 그리고 배추에다 물이 빠진 다음에 양념을 하고 거기다가 천일염하고 이제 유산균하고 같이 배추 김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먹어보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우선 입안에 들어오니까 충치풍치, 입안의 냄새,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개운하고, 그리고 다시 목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식도염 또는 기침이 하는 그러한 모든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천일염 유산균에.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우리 몸속에 하루에 만든 유산균 수가 얼마죠? 55만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어떻게든 유산균을
55만 원을 먹든지 55만 마리를 수를 그렇지 않으면 55만 원을 내 몸속에서 만들든지 하는 방법은 천일염을 김치를 담가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치를 물을 받아서 그 물째 배추김치를 만들어서요. 만들어가지고 그 물째 먹으세요. 그러면 배추 속에 있는 생명액, 물, 비타민 이것까지 함께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 천일염이 유산균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우선 뭐가 전 대장에 유산균 수가 자그마치 55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55만이 생기니까 무조건 용종이 없어지겠죠. 대장이 건강하겠죠. 대장에 유산균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뇌 건강이 오는 거예요. 뇌. 몸에 질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 유산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소장, 대장입니다. 대장이 건강해지면 간도 건강해지고 모든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배추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를 권했냐면 우리가 먹는 콩, 이 콩이 그렇게 사람이 좋습니다. 현미, 콩은 단백질을 만들고 현미는 에너지를, 탄수화물 아닙니까? 이거를 발효해서 먹으라는데 어떻게 발효를 하냐면요. 방앗간에 가서 콩을 약간 익혀가지고 갈아요. 현미도 갈아요. 그래가지고 현미나 아로니아나 또는 콩이나 1kg당 발효한 천일염, 발효된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이 든 30g만 섞어서 그냥 놔둬요. 한 이틀만 놔두면 발효가 돼요. 거기에 유산균, 부패균을 죽이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수억 마리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사흘이면 50억 마리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매일 유산균을 안 먹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 한 숟갈, 아침, 저녁 2숟갈, 또는 현미도 한 숟갈, 2숟갈, 이렇게 해서 섭취해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천일염 30g이면 돼요. 1kg당. 그래가지고 이 천일염으로 가지고 속에 들은 유산균 가지고 발효해서 먹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약아져 가지고요. 산도라지. 또 있고, 도라지 말고 또 뭐예요, 그런 것도 가루를 내서 산에서 나는 약초 가루를 내 가지고 천일염 30g, 1kg 30g만 내 가지고 발효를 해서 수시로 먹는 거예요. 그럼 유산균을 얼마나 많이 먹는 겁니까? 그 유산균을 많이 먹으니까 장 건강, 뇌 건강, 간 건강, 우리 몸의 체질이 바뀌면 이 코로나균 같은 것도 부패균이에요. 나쁜 유해균입니다. 대장균 같이 이런 균이에요. 우리 몸을 썩히는 균 아닙니까? 그런 균들을 이 균이, 유해균을 유익균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콩 한 쪽이라도 발효해서 먹는 이 천일염으로 성동모가 만든 천일염으로 그것이 여러분들 상표 등록도 가지고 있고요. 또 천일염 만든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도 식품연구소에서 이름이 내열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험 성적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모든 음식을 콩 한 쪽이라도 발효를 해서 먹지 그냥은 먹지 말라. 지금 시중에 있는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콩이나 배추나 모든 식물에는 농약이 들어있어요. 농약이 들어있으니까 발효를 하지 않고는 농약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약도 이겨요, 이 바이러스균이. 또 수훈납도 이기고요. 다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통증도 없애주고요. 천일염에 있는 그 유산균은 그러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음식을 발효해서 섭취하는 것이 천일염에 가둬둔 유산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천일염에 1888년에 영국에 호디긴 교수가 린저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하트에다가 심장에다가 이 천일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요 개구리 심장이 스트롱했대요. 그리고 일반 소금 안 있습니까? 개구리 하트에다 일반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정제염이요. 그리고 천도의 열한 소금 있잖아요. 그걸 또 실험했어요. 그랬더니 스트롱이 아니라 위크.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면역을 잃고요. 그리고 누가 와요? 누가 찾아올까요? 부패균. 유해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 발효를 하지 않고 소금을 잘못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면을 잃고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되지 않을까. 단축이 되고 있고 단축되고 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으로 만든 천일염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하니까 참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 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균을 퇴치할 수 있는 균은 바로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오늘날 병원에서도 닌겔 주사를 맞고 지금까지 닌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소금 주사를 맞고 살아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피로한 사람들은 피로도 필요한 균입니다. 그 나쁜 균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것도 닌겔 주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연구소에서 천도에 죽지 않는 균을 우리 그 시험 성적서에다가 실려준 것처럼 믿으시고요. 그래서 천일염 유산균 소금을 간장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간장이 그렇게 유산균이 퍼지냐. 또 된장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게 한 개가 500g가 들어있어요. 그럼 된장 한 독을 담그셨어요. 거기는 된장에 토종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균을 이걸 집어넣어 보세요. 500g만. 그럼 맛이 달라져요. 굉장히 맛이 달라. 왜? 날마다 번식하는 게 유해균을 죽일 수 있는 유익균이 탄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된장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천일염으로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으로 발효를 해서 섭취해 보시면 먹는 사람만 알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번 이 천일염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요. 그러면 천일염 유산균이 들어있는 소금에다 수박에다 뿌려서 먹었대요. 방송을 듣고. 근데 귀에서 소리 나던 거, 귀에서 그냥 어잉 하고 매미 소리 나던 사람이 3일인가 수박을 뿌려 먹어서 그렇게 수박이 맛있더래요.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질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 천일염이 음식에다 믹스해서 발효해서 먹으면요. 그 수박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20초 만에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입으로, 식도로, 위 소장으로, 대장으로 해서 바로 간으로 들어가서 피로 들어갑니다. 그게 20초 만에 우리 혈액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피 속에 염증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혈관이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탠드 끼고 하는 사람 많죠. 동맥경화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한번 먹어보세요. 음식에서 발효해서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거는요. 통증을 많이 먹는 통증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 통증 약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약을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에다가 발효를 해서 좀 많이 먹어보세요. 천일염으로 유산균 소금으로 했더니요. 통증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끔 이 천일염의 유산균이 50억 마리, 55억 마리가 번식만 하면은요, 통증 약이 됩니다. 또, 약을 아무리 끊이지 못하는 건 내성균이죠. 내성균까지 죽이는 이러한 유산균이 천일염으로 만든 음식 속에 발생이 된다는 거, 있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천일염의 비밀을 알면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안 먹을 겁니다. 천일염이 얼마나 쌉니까? 그거 5만 원 주고 하나 사면은 뭐 한 달을 먹을 텐데요. 자, 지금도 극동방송에서 방송한 할렐루야 소금을 찾고 있어요. 그때 그 할렐루야 소금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때는 유산균이 있었어요. 유산균은 있었지만은 천도에 열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은 그대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칼슘, 칼륨은 다시 천일염 속에서 에디드 해가지고 거기 다시 미네랄 첨가해서 만든 소금이, 근데 그때 유산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서 암, 폐암, 고쳐진 사람들이 간증문이요. 지금 500편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까지. 뭐 고혈압, 당뇨까지 고쳐진 사람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걸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요.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리고 피곤이 없답니다. 천일염으로 발효를 해서 먹은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두통이 없어집니다. 밥에도 비벼 먹고 배추 김치도 해 먹고 된장 고추에도 다시 만들어서 먹고 모든 음식에 이거를 간을 맞춰서 먹은 거죠. 그런데 이 천도의 유산균 개발 후 천일염에다 가두고 이렇게 해서 실험한 지가 벌써 20년이나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한 지가. 20년 동안을 실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많이 실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주니까 물이 살아나고요. 놀란 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저 산에서 송어를 많이 기르죠. 근데 송어가 유산균 천일염으로 만든 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살게 됐어요. 그걸 먹여가지고 바다에다 집어넣으니까요. 송어가 민물을 먹죠. 바닷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송어 한 마리가 유산균이 많아지니까 너나 나나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도요. 이 천도의 열한 소금으로 발효를 해서 그 풀 있지 않습니까? 소가 먹는 볏짚이나 또는 그 무도 소가 그렇게 잘 먹읍니다. 배추도 잘 먹고요. 거기다 섞어서 주니까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도, 돼지도, 닭도 먹일 수 있는 것이 천일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탕으로 이제 우리가 약초하고 발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발효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천일염으로 발효한 제품하고 맛을 보면요. 설탕은 좀 이상하잖아요, 맛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혈액이 썩습니다. 설탕은 그것이 우리 몸에서 없어지질 않죠. 그대로 잠깁니다, 설탕은요. 그리고 알코올도 그대로 잠기고요. 이건 발효해서 소화를 시켜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자기 직분을 발휘하고 나가는 거지. 설탕은 그건 미네랄이 아닙니다. 설탕은 그냥 죽는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혈압을 올리는 거고 죽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설탕 발효는 천일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치미, 무, 배추 이런 거를 발효해서 다시 한번 먹어보세요. 입냄새, 몸속의 냄새, 똥냄새, 진냄새 그런 게 없어지고 한 달만 먹어도 얼굴 색깔, 주근깨, 기미 이런 것들이 거의 벗어집니다. 이렇게끔 우리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피부 색깔이 젊게 보이고 화장에 얼굴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해서 섭취해 보시면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취해 본 사람들은 염료 효소를 제품을 만들다가 이제 유산균 천일염까지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 제품은 제가 볼 때는 천일염으로 만든 제품은 영구한 제품입니다. 영구한 제품은 에넌 인도어링 포제이션,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하나의 신비의 제품이 아닌가. 천일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그럼 우리 몸다 천일염을 발효해서 걸 먹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영구히 생명이 연장이 된다는 이런 것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섭취자 염리효소 제품을 우리가 썩지 않는 제품,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대장에 들어가잖아요. 위로 통해서. 그럼 위, 소장, 대장, 간은 자연히 건강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있어요? 유산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익균이라고도 봐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있는 유해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음식에 잠긴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패균, 유해균은 다 잡아먹어요. 이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위장, 대장, 위장병, 간장병, 이런 병들이 싹 달아납니다.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첫째, 냄새가 없는 사람은요, 벌써 냄새는 염증이잖아요. 세균이죠. 그게 벌써 몸에 다 잡혀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냄새만 안 나면 거의 치료가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일염을 발효한 제품은 된장, 고추장, 간장은 썩을 때가 안 썩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거 섭취한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은 유해균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면역을 얻고 장수물질로 변환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토종꿀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백묵버거병이라고요. 벌이 그냥 한번 그 병이 들면요, 설탕물을 먹인 벌은요, 한꺼번에 다 죽는답니다. 그러면 그 벌에다가 그 물에, 벌의 앞에 물에다가, 그 다음 천일염을 탄 물을 갖다 놓으면요, 지푸라기를 놔놓고 벌이 안 빠지면서 그 물을 먹고서 그냥 백묵버거병이라는 병이 싹 없어가지고 꿀이 50배에 100배가 더 달답니다. 벌도 천일염 유산균을 먹은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 개발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식품, 썩지 않는 식품, 그 냉장고도 필요 없는, 그래서 저희들 제품은 냉장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전부 발효만 되면 썩지 않으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삼씨 묘판을 씨를 뿌려가지고 인삼 묘판에서 인삼이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더 어떻게 맛있게 하고 또 유산균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땅을 살리는 것이, 이 천일염은 땅을 살립니다. 또 묘판에 인삼을 또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인삼 묘판을 하는 그 분에게 천일염을, 유산균 있는 천일염 발효된 거를 1%만 만들어 가지고 또 0.5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땅에다 뿌리게 했어요. 그 땅이 뭐로 변합니까? 땅이
유산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유산균이 변한다면 땅이 유산균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땅이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모판에 이제 뿌려가지고 인삼을 자라게 했어요. 거기다 또 뿌린 거예요. 이거 0.5%짜리를. 천일염을 이제 녹인 거를 발효한 겁니다.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거를요. 그랬더니 자란 그 인삼이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모든 그 씨앗을 만들어가지고 뭐 고추니 뭐니, 배추니 뭐 도마도니 오이니 하잖아요. 그거를 전부 이거를 유산균으로 이제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시판을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전부 그리만 살아오른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립니다. 내가 모 사람한테 한번 들어봤는데요. 목욕탕에다가 그냥 이 맹물에다가 이제 물을 기어주고 그냥 물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천일염을 약간 한 0.5% 정도를 따뜻하게 유산균 있는 거를 목욕탕 물에다가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그리만 모여요. 한 칸 하는데. 그리고 목욕탕의 사람들이 유산균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가려운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건 물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장만 살고 사람만 살리고 하는 게 땅도 살리고 또 아까 묘판에 식물도 살리고 사람 점에도 여러 가지를 살릴 수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산균은 바로 모든 것을 살리기만 하면은 이 땅에 병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묘싹 같은 거, 묘판의 흙 같은 거, 이런 균을 전부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인삼 맛이나 또 냄새도 없어지고 면역, 힘, 에너지를 내는 제품을 만드니까 인생을 또 모든 식물을 땅을 살리는 이런 것이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유튜브에 이거 올린 천일염,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 천일염.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 하나는 콩을 발효를 해요. 현미를 발효해요. 도라지를 가루를 내서 발효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유산균으로 만든 것이니까 먹어보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주다가 보니까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싸게 해서 논아 먹는 거죠. 몇 푼 받으시면서. 그랬더니 교인들끼리 농담 얘기를 비슷하겠는데요. 내 얼굴 보세요. 얼굴 좋아졌네요. 이렇게 유산균이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색깔, 우린 단백질로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타제 단백질을 만들어 얼굴 색깔이 또는 다리의 색깔이 다 달라지고 면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제 시작이 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 좋은 유산균, 여러분들 이 천일염 유산균한테 장을 맡기세요. 그리고 간도 맡기시고요. 모든 그 다음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소변이 나오면 참지 못해요. 방광의 관략근이 약해졌기 때문에. 또 변도 참지 못하는 관략근이 참지 못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들 이 발효해서 먹으면요, 한 달 내로 관략근이 정상으로 돼버려서 변도, 소변도 1시간, 2시간을 참는 분이 전화가 와요. 못 참았는데 참는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관략근이 약한 분들은 어딜 나가면 화장실만 찾아요. 혹시 저기 화장실 급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시고요. 꼭 수술할 분 있어요. 용종을 수술한다든가 자궁에 혹을 없앤다든가 생리통이 와서 못 살겠다든가 요런 간단한 거 있죠. 이런 건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먹으면은 발효해서 먹으면요. 그런 혹 같은 것은 다 세균이에요. 유해균이고 부패균이에요. 그게 싹 없어져요. 수술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천일염에 들은 유산균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 유산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우리 세포,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면 유방암에 암세포만 죽이지 일반 세포는 건들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수백 사람한테 섭취를 시켜본 결과 일반 세포만 일반 우리 세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병균 세포만 죽이는 역할을 하지 절대로 우리 세포까지 손을 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항암 주사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세포도 죽고 폐세포도 암세포도 함께 죽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죽지 않고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다시 살아난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천일염 속에 드는 유산균 이 공급하는 것을 공급만 해주면 여러분들 면역을 얻고 어느 정도 건강해진다는 것은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섭취하고 한 달 후에 아니면 2달 후에 보건소에 찾아가 보십시오. 보건소에 찾아가 보면은 내 간에 항체가 생겼습니까? 항체가 생겼습니까? 하면 보건소에서 돈 10,000원 받고 항체 검사를 해줍니다. 근데 항체 검사를 딱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항체 있다 하면서 항체의 수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00이다, 15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간에 항체가 생겼다는 건 뭡니까? 어떤 균이 들어와도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균이 들어왔다. 못 살아남아요. 유산균 때문에. 천도의 유산균이요. 다 처절합니다. 발효를 안 해먹은 사람은 코로나균한테 당하지만은 발효해서 해먹은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들 것이 이 개발한 지가 약 20년 됩니다. 그리고 섭취시켜본 것도 한 20년 돼 봅니다. 거기서 별별 사람 다 전화 오겠죠? 예, 간증문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 개발했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유산균 공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천일염 속에 드는 건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간의 항체를, 그리고 항체가 숫자가 낮으면은 한두 달만 더 섭취하시면 간의 항체 수가 1500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나오면은 내 몸은 어떤 세균, 부패균, 유해균이 들어와도 탕탕 튀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체질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자랑하고 싶은 천일염을 유산균을 발효해 섭취한 분들은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 하나, 약으로 먹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주 깊은 병은 수술해야 되겠지만은 웬만한 질병은 수술 안 해도 용종도 없어지고 개실염도 없어지고, 또 말하자면 스텐 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 중성지방도 없어지고 비만도 없어지고, 이런 질병은 그냥 자연히 유산균에 의해서
유해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약 유산균이 80%입니다. 근데 그 유해균이 한 30%, 유익균이 한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로 다 합쳐가지고 유산균 쪽으로 유해균을 전체 합쳐서 80%만 넘으면 간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된다면은 코로나 19도 승리하는 길로 간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간은 해독도 하지만은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이 해독을 못하니까 유산균이 없으면 해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에 유산균이 많이 우리 몸에 있어야만이 간이 건강을 얻어서 항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55억 마리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만들어진 걸 먹든지, 만약에 이것이 줄어들면은 몸에 우리 항체가 생기질 않으니까 어느 때 어느 병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약이나 수술 없이도 고칠 수 있는 이 천일염 유산균이니까,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은요, 50억 마리. 그래서 우리는 그 발효를 해서 50억을 먹자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 예를 들어서 허다못해 콩 반쪽이라도, 현미라도, 감자라도, 채소라도,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유산균 천일염으로 발효를 해서만 김치 발효하듯이 발효만 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장 속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많이 들어있으면 우선 대장 냄새, 변 냄새가 안 나겠죠.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병이 있는 이름이 뭐죠? 염자죠. 예를 들어서 위염, 간염, 이런 염자가 있는 이름은 싹 없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실험을 해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자, 증자가 없는 이런 발효를 섭취한 사람들은 우리 몸에 간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무슨 병이든지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루에 55억 마리를 만들어 먹으려면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을 발효해서 먹으면 돼요. 발효는 3일이면 됩니다. 이 천일염을 발효를 한다면은, 어떤 건 그 자리에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만약 기억력이 없어진다, 변 냄새가 심하다, 입냄새가 난다, 당뇨가 또 생긴다, 이런 사람은 50억 유익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병이 다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유산균이 55억 마리가 지금 결핍이 됐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패균으로, 유해균으로 몸에 자꾸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주부나, 이제 한 주부를 좀 설명을 하나 더 해볼게요. 나더러 전화가 왔는데 자기 유방에 섬유손종인지 암인지 요만한 혹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 유방에 있는 점이 콩알마나 돼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섬유손종이고, 콩알만한 그 가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밀어보면 밀리고, 이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건 섬유전종이, 암이 아닙니다. 근데 섬유손종이 암이 되긴 하죠. 그런데 고정적으로 누르면 아파요. 근데 그건 암균입니다.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답을 줬더니 그분이 캐나다 분이에요. 그러더니
한 6개월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유방암이 이제 차차 오기 시작했대. 고정적으로 이제 커지면서 조금 커지면서 그래가지고 유방암을 이제 발효해 먹어라, 발효해라 하라는데 듣질 않고 하더니 유방을 수술했는데도요. 거기서 썩어가지고 암덩어리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코하고 유방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냥 그 냄새를 주의하러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패균이랍니다. 그러니까 유익균만 있으면 그걸 잡아먹을 텐데 55억 마리가 없어서 그렇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천일염을 좀 더 발효를 해서 고기도 모든 음식에 해서 먹어라 했더니요. 그분이 다시 열심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나아지더라고요. 발효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남편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설명을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이제 프로타제를 만들어서 캐나다는 소고기 값이 굉장히 쌉니다. 소고기에다 발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고기 속에다 카드뮴, 모든 독을 집어넣고서 발효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독성분 카드뮴, 암 자체에 있는 그러한 독들이요,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니 얼마나 좋은 제품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상대 교수하고 같이 실험을 했는데 지금 저 실험한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발효를 해서 먹으면 그런 고생도 안 하고 그런 큰 병원비도 없어지고 병원도 비도 안 들고 건강하게 사실 분이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이 온 사람은 유방암, 간암, 폐암 이것은 내가 볼 때 수술 없이 치료된 분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술 없이 약 없이 고칠 수 있는 물질이 이 천일염이라는 거, 천도에 드는 그러한 것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거를 55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을 발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효하는 것만 알면 고기는 왜 발효를 하려고 그러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방암, 간암 걸리신 분들이 그게 뭐예요?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고 굳어버려가지고 유해기 썩어가지고 뭐가 생겨요? 부패균이 오니까 유방암이 오는 겁니다. 그거를 발효를 시켜놓으면요, 프로타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단백질이 살아있죠. 그 고기나 그걸 발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거 먹고 수술 없이 암까지도 좋아지는 분도 많이 발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개울 있지 않습니까? 습기가 막 개울도 유산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바닷가 있죠. 개흙 속에도 또는 낙엽 밑에 진흙 속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또 나무 큰 참나무니 그 속에를 뚫고 들어와서 벌러지 큰 바퀴벌레가 아니라 하늘 쏘머 같은 그러한 큰 곤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발효균에 의해서 다 이런 게 큰 것이 양육각층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요. 닭을 처음에는 50마리부터 중닭을 샀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유산균으로만 먹인 거예요. 그 닭 사료에다가 천일염으로 발효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음식을 먹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물을
발효된 물을 또 병아리에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 고기 맛이 전부 단백질이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된 거 아닙니까? 그 고기를 지금 음식점을 차리려고요. 이제 닭고기 집을. 그래서 제가 그 노르웨이인가 덴마크를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효하는 음식을 닭고기를 팔아요. 근데 그 닭고기 사 먹으려면요. 그 식당 문을 들어갈 때요. 팔을 꽂고 혈압을 재야 돼요. 들어가서 먹고 나서 또 혈압을 재요. 혈압이 낮아져요. 그 고기를 먹는데 발효된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1시간 만에 벌써 혈압이 많이 낮아지는 것도 가서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식당을 하려고 천일염을 지금 발효해서 먹이고 있어요. 발효는 뭡니까? 물 발효. 그 다음에 그 사료 발효. 그렇게만 하면 닭은 끝나는 겁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당을 곧 차리려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염소를 기르는 분, 돼지를 기르는 분, 소를 기르는 분, 또 이제 타조를 기르는 분, 이런 분들은 그 사료를 전부 발효를 해서 주면 됩니다. 내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송어가 그 적을 먹여버렸어요. 그 연못 조그만 거 있잖아요. 따로 가둬 놓고 이 발효한 거를 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짭짤하지 않습니까? 송어가 그걸 먹고서 그 송어를 바닷물에다가 50마리를 연못을 만들어 놓고요. 제가 그 기점에 3만 평의 저 새우를 기르는 양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이 발효한 제품을 새우에게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도 송어를 한 20마리를 넣어봤습니다. 근데 그 짠물을 먹고 송어가 살아요. 근데 송어 맛은 50배가 더 맛있어요. 왜? 발효한 거를 먹으니까. 거기서 발효한 것을 또 사료도 발효한 사료를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땅이나 동식물은 전부, 그리고요, 내가 진짜 놀란 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천일염을, 발효한 천일염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것을 물에 타서 소가 죽으려고 생겨날 때, 그럴 때 한번 입을 벌리고 한 1리터쯤 먹여보세요. 그러면 새끼 나가서 죽어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뭐 수의사가 불러야 되고 수의사 값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1리터만 먹이면요 5분 내로 일어납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병들을 수술 없이 약 없이 고칠 수 있는 제품이 이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게 하는 건 하루에 유산균을 55억 마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발효법을 좀 배우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실지 사항까지, 이 논문까지, 이 프로타제 원리,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유산균 5억 마리를 매일 섭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도 섭취해야 되고, 발효를 해서 또 먹어야 되고, 참, 이렇게 하려면은, 이걸 배워만 놓고 음식에 섞어만 놓으면 발효되는 건데, 아주 쉽고, 또 시장에 자주 갈 필요 없고, 이거는 냉장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고, 발효하기도 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뉴 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세포를 뉴 셀, 이렇게 생산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유산균이 들어서 대장에 많이 들어있으면 쾌변을 봅니다. 쾌변을 보고
변을 봐도 좋고 필요도 없고 또 간세포, 뼈세포 이런 것들이 자꾸 하루빨리 좋아지고 아무리 걸어도 뭐 힘이 안 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고 그런 것을 많이 봤고 이래서 20년 된 회사니까 아주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양식장을 하시는 그분들에게 좀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물고기들은 작은 고기를 그렇게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숨었다가도 그냥 배낭에 튀어나와서 자기보다 약한 고기는 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풀도 좋아하지만은 육고기를 육고기 우리 그 땅에 있는 육고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들은 단백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못하다 이제 토끼는 2개월만 기르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2개월 만에 보름 있다 새끼를 낳나? 열흘 만에 새끼를 낳는데 보통 10마리, 15마리를 낳아요. 그게 토끼 번식은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토끼도 풀과 무와 배추를 많이 발효를 해서 줘요. 그럼 토끼가 이만해지거든요. 한 2개월 기르면요. 그러면 그것을 뭐를 먹였어요? 천일염, 그 유산균을 거기다 섞어서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토끼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균 토끼죠. 유산균이 많이 들어요. 한 50억 마리 이상이 들어있고 매일 만들어요. 그 고기를, 물고기가 이제 그렇게 사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료를 주면은 이렇게 환으로 된 그 생선, 그거를 고기 덩어리를 어뢰시장에서 그 고기 팔고 나서 대가리 있고 속 내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약초하고 환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그걸 주거든, 양식장에서. 그래서 왜 그런 방법을 쓰냐. 그럼 토끼를 길러가지고 발효를 해라. 토끼를 뭘로 발효를 해서 먹여라. 천일염, 유산균, 소금으로. 그래가지고 토끼를 길렀더니 물에도 주고, 물에도 발효하고, 그 토끼 먹이에, 그러니까 배추, 무, 산에 있는 겉벌이 이런 걸 먹여서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줬는데요. 그거를 해가지고 잡아요, 토끼를. 근데 양식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보통 한 1000평, 뭐 700, 800평이에요. 토끼를 한 번에 50마리씩 잡아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요. 밧줄로 매요. 쫙 매요. 한 3m씩 하나에. 그러면 그거를 양쪽 줄로 뭐 이렇게 매가지고요. 양식장은 큰 사람이. 물고기들이요. 한 2시간이면 토끼 한 마리가 싹 없어져요. 그렇게 그냥 물고기, 토끼를 한 마리씩 그냥 전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줘봐요. 또 없어져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그 양식장에서 그 토끼 55억 마리를 발효된 거를 물고기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자연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런 인공 사료나 돼지 사료 그냥 억지로 만드는 사료를 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맛이 말이죠. 진짜 그냥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거예요. 유산균 발효로 된 거요. 그래서 그렇게 길러가지고 1년에 3만 평 가지고 5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비법인데요. 이 천일염 유산균 들어있는 걸 가지고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닭고기, 잡식동물이죠. 지렁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에도 토끼고기를 줘버려요. 그 닭 한 마리가 2만 원, 3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을 받아도
너나 나나 없이 그걸 살려고 덤빕니다.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또 사람이 먹고 장수하는 식품을 만들어야지. 그 닭 한 마리에 2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만드는 거는요, 그거는 좀 바보들이 하는 일이지 좋은 제품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끼를 바닷고기에다 먹이고 또 닭에다 주워버려요. 잡식동물에다가. 제가 놀랬어요. 돼지, 그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몇 마리만 매달아 봐라. 저 나무에 놓고 밧줄을 만들어 봐라. 어떻게 먹나? 돼지가 말이죠. 밧줄이 끊어지라고 물고서 안 놔요. 그냥 그래가면서 먹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양육각hin이라고 모든 우리 사람도 고기 안 먹고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효해서 사람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동물도 발효해서 줘야 되고 물고기도 발효해서 줘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요 무슨 산업이 큰날까? 먹거리 산업. 저는 이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개발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 먹거리 산업을 한번 잘 하시면요 세계를 석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먹거리 산업에 유산균으로 먹여서 먹거리 산업을 한다면은 고기만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오리고기만 먹어도 모든 병이 고쳐지는데 그거 안 사 먹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일염에 들어있는 그 유산균 천도에 죽지 않는 균이에요. 부패균도 잡아먹어요. 수술 없이 약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을 가둬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동모가 만든 유산균 천일염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산업을 먹거리 산업에 하시고 싶은 분은 왕래해도 좋고요. 또 오셔서 상담해도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생하면서 또 먹거리 산업을 함께 같이 해야지 이 세계 사람이 먹는 걸 어떻게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성동모 건강 이야기, 성동모 천일염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